하늘 아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소. 세월의 흐름 앞에 인생의 국면 또한 바뀌는 법. 나는 와룡 제갈공명이요. 안개는 짙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는 듯한 인생의 후반전. 병법도 지도도 없이 홀로 싸우고 있지는 않으시오. 이 제갈공명이 홀로 싸우고 있는 그대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려 하오. 가장 치열한 난세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열었던 불멸의 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오. 이는 낡은 고서 속 이야기가 아니오. 오늘 그대의 막다른 길을 기회로 바꾸고 내일의 판세를 뒤집을 손자병법 16가지 생존의 병법이 있으니 말이오. 이제 그대들을 위해 부채를 들어 천기를 논하려 하오. 제1부 수성의 지혜 나를 지키고 상황을 다스리는 법. 첫 번째 병법 부저추신. 끓는 솥에 장작을 빼내라. 은퇴한 최 부장의 이야기로 시작해봅시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자 집안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소.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편안해야 할 성은 숨막히는 냉전의 공간이 되었지.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만이 오갈 뿐이었소. 범인은 성벽 위에서 고함치며 싸우지만 지장은 전쟁의 근원을 살핍니다. 손자 가라사대 부저추신. 끓어오르는 솥을 식히는 길은 그 밑에 장작을 꺼내는 것이라. 최 부장은 아내와의 다툼이라는 끓는 물이 아닌 갑자기 사라진 각자의 시간이라는 장작을 보았소. 그는 아내에게 개인 근무 시간을 제안했지. 낮 동안은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기로 한 것이오. 그는 도서관으로, 아내는 문화원으로 각자의 영토를 되찾자 저녁의 대화에는 평화가 깃들었소.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니 전쟁은 저절로 멈추었소이다. 이 계책은 늘 피곤에 시달리는 이 과장에게도 유효했소. 만성피로라는 끓는 물에 진짜 장작은 비싼 영양제가 아닌 잠들기 전 1시간씩 보는 스마트폰이었소. 그 장작을 과감히 꺼내버리자 수면의 질이 높아졌고 만성피로는 저절로 사라졌지. 두 번째 병법 요금고정.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놓아주어라. 30 넘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뇌여. 아들은 노후 자금을 노리며 허황된 사업 계획만 늘어놓고 거절하면 부자의 연을 끊을 듯 등을 돌리니 진퇴양난의 형세였소. 이때 필요한 계책이 바로 요금고정. 진정으로 잡으려거든 잠시 놓아주어야 하는 법.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하는 대신 작은 종잣돈을 쥐어주며 세상으로 내보냈소. 이것이 내 힘의 전부이니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쓰라린 실패 속에서 돈의 무게와 현실의 냉혹함을 배웠소.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이오. 이는 부하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요. 유능하지만 사사건건 반대하는 부하, 그를 억누르려 할수록 반발만 심해졌지. 상관은 그에게 작은 프로젝트의 전권을 맡기며 풀어주었소. 스스로 책임자가 되어보니 비로소 상관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이 되었다 하오. 세 번째 병법 이일대로. 힘을 비축하며 때를 기다려라. 거절 못하는 이 여사의 이야기요. 주변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자신의 영토는 황폐해지고 군사는 모두 소진되었소.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성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지. 손자 가라사대 이일대로. 나의 힘을 비축하며 적이 지치기를 기다려라. 이 여사는 모든 부탁을 즉시 들어주지 않았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그녀는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었지. 시간이 생기자 가야 할 전투와 피해야 할 전투가 보이기 시작했소.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니 함부로 그녀의 성문을 두드리는 이가 사라졌소. 싸우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하여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오.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시장이 급등락할 때마다 사고팔며 자본을 소진하는 것은 하수요. 고수는 좋은 자산을 쥐고 편안히 기다리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비로소 비축한 힘으로 유유히 전리품을 챙기는 법이지. 네 번째 병법 주의상. 때로는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박 사장의 위기여. 암 의심이라는 네 글자는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함락시켰소. 밤낮으로 최악의 상상만이 진을 치고 그의 일상은 공포의 포로가 되었지. 이처럼 거대한 적 앞에서는 주의상. 때로는 달아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라. 박 사장은 암이라는 적보다 불안이라는 더 무서운 적에게서 후퇴하기로 했소. 모든 정보를 끊고
훌쩍 여행을 떠났지. 문제 자체에서 잠시 달아나 자신의 심리적 방어선을 재건한 것이요. 평온을 되찾고 돌아온 그는 담담히 현실을 마주할 힘을 얻었소. 명절날 해묵은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 여기서 이기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현명한 자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주의상의 계책을 쏘.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이기 때문이오. 제2부 공성의 지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판을 뒤집는 법. 5번째 병법 위기구조. 강한 본진 대신 텅 빈 후방을 노려라. 퇴직금으로 치킨 집을 연 박 사장의 이야기요. 옆에 들어선 거대하고 값싼 경쟁자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 손자 가라사대 위기구조. 강한 본진을 치지 말고 텅 빈 후방을 노려라. 박 사장은 가격이라는 적의 견고한 성벽을 포기했소. 대신 진심 없는 서비스라는 약점을 공략했지. 그는 가게를 아빠와 아이의 쉼터로 바꾸었소. 값싼 치킨을 원하던 군사는 적에게 갔지만 행복한 저녁을 원하던 백성은 모두 그의 성으로 모여들었소. 이는 직장에서도 유효한 계책이요. 모두가 꺼리는 프로젝트가 있었소. 성공 가능성은 낮고 책임은 무거웠지. 한 과장은 모두가 피하는 그 프로젝트를 자원했소. 그곳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자 승진 경쟁이라는 치열한 본진에서 싸우지 않고도 CEO의 눈에 띄는 쾌거를 이루었소. 6번째 병법 진화타격. 불난 집에 혼란을 틈타 이득을 챙겨라. 역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행사 이 대표의 이야기. 수입은 끊기고 빚만 쌓이니 그의 왕국은 불길에 휩싸인 듯했소. 모두가 재만 남을 것이라 했지. 허나 지혜로운 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법. 진화타격. 불난 집에 혼란을 틈타 전리품을 챙겨라. 이 대표는 여행업의 위기라는 불길 속에서 온라인 콘텐츠라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했소. 랜선 여행 상품을 만들어 대박을 쳤지. 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일어섰소이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여 모두가 공포에 질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불길이요. 허나 준비된 자에게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주어 담을 절호의 기회가 되니 이 또한 진화타격의 지혜라. 7번째 병법 소리장도.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경계하라.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의 다툼. 형은 웃는 얼굴로 가족끼리 좋게 해라 말하면서 등 뒤로는 재산을 빼돌릴 칼을 숨기고 있었소. 이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소리장도.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경계하라. 그는 더 이상 형의 웃음에 속지 않았소. 감정적인 호소 대신 법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데이터라는 날카로운 창을 들었지. 숨겨진 칼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녹슬어 버리는 법이요. 지나치게 친절한 보험 설계사,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 컨설턴트. 그들의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칼을 감춘 미소인지 꿰뚫어 보는 것 또한 현대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병법이요. 8번째 병법 무중생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라. 20년간 경력이 단절된 김 여사의 도전. 이력서의 텅 빈 공간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처럼 보였소. 손자 가라사대 무중생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라. 김 여사는 경력 단절이라는 무에서 20년 살림 경영 전문가라는 유를 만들었소. 가계부 관리는 재무 관리로, 자녀 교육은 인재 양성 컨설팅으로 그녀는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경력을 창조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었소.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에서 유를 찾으시오. 낚시가 취미라면 수도권 낚시 포인트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화초 키우기를 즐긴다면 베란다 정원 컨설턴트가 될 수 있어.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길을 찾으시오. 제3부 관계의 기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 9번째 병법 포전인호. 나의 돌을 던져 상대의 옥을 끌어내라. 젊은 팀원들에게 꼰대 취급받는 50대 팀장의 이야기. 그의 경험은 낡은 것이 되었고 그의 말은 잔소리가 되었소. 세대라는 성벽은 너무나 높아 보였지. 이때 필요한 계책은 포전인호. 나의 돌을 던져 상대의 옥을 끌어내라.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성공담 대신 초라한 실패담을 먼저 꺼내놓았소. 나도 너희만 할 때 이런 실수를 했었다. 스스로를 낮추는 진솔함에 젊은 직원들은 마음을 열었소. 그는 이어서 나는 낡았으니 너희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지. 자신을 낮추는 돌 하나가 팀 전체의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낸 것이오. 자녀와의 대화가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요. 아빠는 마리아라는 훈계 대신 아빠가 너만 할 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오. 마음의 옥을 얻는 길은 이렇듯 자신을 먼저 던지는 데 있소. 10번째 병법 타초경사.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하라. 속을 알 수 없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소통. 아내는 남편의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싶었지만 정면으로 돌파할수록 성문은 더욱 굳게 닫힐 뿐이었소. 손자 가라사대 타초경사.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하라. 아내는 남편을 직접 추궁하지 않았소. 대신 내 친구 남편은 요즘 힘들다더라며 주변의 풀을 슬쩍 두드렸지. 자신을 향한 창의의 아님을 안 남편은 경계심을 풀고 스르르 기어나와 사실 우리 회사도 어렵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소. 사업상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상대의 속마음을 알고 싶거든. 직접적인 질문 대신 경쟁사의 동향이나 시장의 소문을 먼저 이야기하시오. 그의 반응을 보면 숨어있던 본심이 드러날 것이오. 11번째 병법 이대도감. 작은 것을 희생해 큰 것을 구하라. 나 없으면 안 돼. 착각에 빠진 가장의 이야기. 그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말했지만 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이었소. 자신은 지쳐가고 가족들은 숨 막혀했지. 이때는 과감히 이대도강. 작은 자두나무를 희생하여 큰 복숭아나무를 구하라.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욕심을 과감히 희생하기로 결심했소. 대신 가족 구성원들의 자립과 성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로 했지. 작은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두의 성장과 자신의 자유라는 더 큰 것을 얻었소. 훌륭한 리더는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소.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과감히 부하에게 위임하여 그들의 성장을 돕소. 작은 희생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법이요. 12번째 병법 격안관화. 강 건너 불 보듯 거리를 두고 지켜보라. 돈과 자식 자랑으로 변질된 친구 모임. 순수했던 우정의 영토는 불편한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소. 그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 손자 가라사대 견안관화. 강 건너 불 보듯 거리를 두고 지켜보라. 그는 자랑 경쟁이라는 불길에 뛰어들지 않았소. 한 걸음 물러나 강 건너에서 관망했지.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 몇몇에게만 따로 연락하여 진솔한 술자리를 만들었소. 의미 없는 큰 전쟁은 스스로 꺼지게 두고 자신은 작지만 진실한 평화를 지켜낸 것이오. 직장 내 파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섣불리 한쪽에 가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강 건너 불 보듯 한 발 물러나 판세를 읽으시오. 불길이 어느 쪽으로 번지는지 누가 제가 될 운명인지 지켜보다 보면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오. 제4부 인생의 판을 짜는 법.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궁극의 지혜. 13번째 병법 조오리산. 호랑이를 산 밖으로 유인하라. 다 너 잘되라고. 선 넘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집은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자주권을 잃어가고 있었소. 자신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라 피할 수도 없었지. 이때는 조오리산. 호랑이를 산에서 유인해내야 하는 법.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집에서 싸우지 않았소. 대신 호랑이의 관심을 산 밖으로 돌렸지.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서예 교실과 사교 모임을 알아봐 드렸소. 시어머니의 에너지가 새로운 무대로 쏠리자 집안의 간섭이라는 포화는 자연히 멎었소.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소. 그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하책이요. 그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그의 명예를 높여줄 대외 활동을 찾아 제안하시오. 그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당신을 향한 간섭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오. 14번째 병법 금적금왕. 우두머리를 잡아 핵심을 제압하라. 만년 과장의 한방.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지만 모두가 책임지기 싫어 변죽만 울리는 회의만 계속하고 있었소. 이때 필요한 것은 금적금왕. 도적을 잡으려거든 그 우두머리를 잡아라. 그는 수많은 격가지 논의를 모두 무시했소. 대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정확히 겨냥했지. 밤을 새워 만든 한 장의 보고서는 수천 마디 말을 이기는 날카로운 화살이었소. 그 화살이 사장의 마음에 꽂히자 모든 논쟁은 끝났고 전세는 순식간에 정리되었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소. 그중 가장 중요한 20%의 일이 전체 성과의 80%를 결정하오. 그 왕을 먼저 잡으시오. 나머지 졸개들은 저절로 무릎 꿇게 될 것이오. 15번째 병법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라. 은퇴 후 창어, 의욕만 앞서는 형세였소.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데 무기도 전략도 없었지. 이때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라. 그는 주변에 내년에 카페를 열겠다고 소문을 냈소. 사람들의 관심이 그의 계획에 쏠린 사이 그는 조용히 다른 전장으로 향했지.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해 기술을 연마하고 잘 되는 가게들을 염탐하며 정보를 모았소. 남들이 보기에 그는 말만 앞서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소리 없이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이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소. 월급을 올려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성과와 자신의 시장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조용히 준비하시오. 감정적인 요구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공격이 적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오. 16번째 병법 차시환원. 낡은 것에 새 영혼을 불어넣어 부활하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40년 구두 장인의 기술. 세상은 더 이상 그의 기술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의 성은 고립되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소. 이때 필요한 것은 차시환원. 죽은 영혼을 빌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라. 그의 아들은 수제 구두라는 낡은 몸에 장인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었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장인 정신을 소유할 기회를 판 것이지. 낡은 것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심장을 빌려 화려하게 부활했소이다. 오래된 동네 목욕탕이 폐업 직전이었지. 주인은 목욕이라는 낡은 몸에 레트로 감성 카페라는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었소. 젊은이들은 탕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색적인 경험에 열광했소. 죽어가던 공간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소. 보았소. 인생이라는 전쟁터는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오. 지혜로 싸우는 것이지.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실은 새로운 진을 칠 기회일지 모르오. 패배가 눈앞이라 여겼던 그 순간이 판을 뒤집을 절호의 시기일지 모르오. 부디 이 16가지 병법을 그대들의 비단 주머니에 넣어두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가장 뛰어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임을. 그대들의 인생 후반전에 승리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겠소.